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4년 1월쯤에 아마 여기에서 1년간의 선교 보고를 드리고, 정말 9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부룬디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또 인사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다 아실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전화교회와 관계가 끊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 또 여러분도 많이 힘들으실 줄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참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9년 만에 가는 전화교회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부룬디 사역 소식을 그냥 평범하게 전해야 될까? 제가 전화교회 1호 선교사로 부룬디에 갔잖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계셨었고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신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는 건 대부분 개역 개정판을 읽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함께 성경을 번역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번역해서 같은 하나님이니까 같은 성경을 쓰자.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새로운 개정판이 필요해서 공동 번역 개정판이 있습니다. 그 개정판에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전화교회를 향한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비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10년간 부룬디에서 어떤 선교 사역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뒤로 하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부룬디에 갈 때 20년 사역을 했던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갔어요. 선임 선교사님 철수하시고 제가 부룬디의 유일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셨으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부룬디에서 제일 오래된 한인이에요. 그 뒤로 선교사가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20년 혼자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전화계와 제 사이에 발생하면서
제2호 선교사인 강병화 선교사가 부룬디에 오게 됐죠. 또 강병화 선교사도 강병화 선교사, 사실 강병화 선교사랑 저랑 신대원 동기고요, 또 동갑이에요. 그래서 전화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강병화 선교사님하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병화 선교사님도 한 3, 4년 전에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새로운 선교사가 또 오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분열과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총 3명의 한국 선교사가 부룬디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현지 교회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 혼자서 사역했던 것보다 3명의 선교사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사역을 하고 있으니 부룬디 교회에는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지난 8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처음에는 이게 어려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아쉬움이었고 안타까움이었지만 19절에 나타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동성이 우리가 바라거나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오늘 선교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부룬디 선교에 대해서 또 강병화 선교사 사역지에는 가보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은다바 부성고 선교센터. 저도 거기 가서 짓느라, 열심히 건축하느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가서 2013년, 2014년에 그 센터가 강병화 선교사를 통해서 또 전화교회 후원을 통해서 그 센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음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전화교회 은다바 부성고 센터를 강병화 선교사에게 넘겨주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와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네. 제가 부룬디 가서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부룬디에 가장 필요한 선교 방법은 무엇일까? 왜냐면요, 부룬디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다음이나 네이버에 1인당 GDP라고 쳐보십시오. 총 19페이지 중에 제일 19번째 꼴찌에 부룬디가 나옵니다. 1년간 연간 소득이 265불. 이게 제 소리가 아니라요, IMF, 국제통화기금, UN 산하 기관에서 하는 얘기예요. 265불. 하루에 1달러씩 365일을 벌면 365불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못 벌어요.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가 어딜까요? 방금 얘기한 부룬디지만 우리가 보통 소말리아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소말리아는 부룬디보다 무려 2계단이 높습니다. 꼴찌가 아니에요.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그리고 연간 소득이 340불대인가 그렇습니다. 부룬디는 260불대고요. 사실 도끼는 객긴이지만 그래도 소말리아보다 더 어려워요. 그럼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요? 그런데 또 가면 여러분 가셔서 아시겠지만 100m마다 교회가 있어요. 신앙심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거기에서 교회를 지어나가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좌쪽에는 이제 마을 개발 사역이 필요하겠다. 사람들이 너무 인간다운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먹여야겠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거든요. 그래서 먹여야겠다. 긴급구호. 그 다음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갖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소득증대 사업.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초등학교는 다닐 수 있게 하자. 기본 교육을 받게 하자. 보편교육. 그 다음에 아플 때 병원 갈 수 있게 하자. 질병 예방.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필품 등을 좀 공급해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제사역.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또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런데 교회는 많은데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부룬디에서 협력하고 있는 교단 EEAC, 이제 불어 국가니까 에에아세라는 교단.
에글리스 에반젤리크 딜 아프리카 센트레, 중부 아프리카 복음주의 교단인데요. 그 교단의 교회가 총 100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갈 때만 해도 한 8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늘어나서 100개 정도가 됐습니다. 이 100개 중에 목사 안수 받으신 분이 80명 정도 됩니다. 이 80명 중에 절반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셨어요. 그러면 한국처럼 목사님 되려면 신대원도 대학원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전임 전사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이랑 좀 다른 소리를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신학교육이 필요하겠다. 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강습회를 해야 되겠다. 공과 공부 교재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건전한 신학을 가진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큰 두 축을 놓고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룬디에 대해서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준비해오고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이러는데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부룬디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100만 명 이상 가진 유튜버가 부룬디 오지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딱 영상을 찍어 간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드리면 아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동영상 편집 실력이 후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보면 이게 27분짜리 영상인데요. 막 빠져들게 돼요. 근데 27분을 오늘 다 보면 이제 여러분 집에 못 가시니까 5분 정도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루히 채넷입니다. 세계은행, IMF 그리고 다른 많은 공식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거의 매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선정된 부룬디에 왔습니다. 나라의 인구는 약 125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고 시민들의 평균 연간 소득은 약 180 미국 달러입니다. 나라의 실업률 통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3명 중 1명은 실업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밤낮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으면 월급이 겨우 15달러고 8인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스팔트 화주로를 가진 부준부라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안내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운영체제의 데모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던 중 사고 현장엔 차에 치인 강아지 주변에 어린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심장 부룬디 공화국은 동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5대호가 만나는 대지구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나라의 표면적은 27,83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산악지대가 많은 이 지형은 안타깝게도 1250만 명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부준부라의 인구는 38만 명입니다. 저희는 그 중앙에 위치한 부테레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 눈에 띄는 건 아이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 동네의 아이들은 낚시를 하느라 바쁩니다. 나라 인구의 65%가 25세 미만이고 45%가 1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은 3%에 불과합니다. 갖고는 장난감이 많지 않습니다. 타이어를 막대기로 굴리거나 병뚜껑으로 보드게임을 하거나 페트병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거나 빈 타이어로 축구놀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엔이 10년 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49세였습니다. 인구의 7.6%만이 전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동네에 전화 충전소가 있습니다. 2021년이 이미 지나갔지만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정보 영상마저 오래된 기술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부테레레의 한 논에 왔습니다. 부준부라 도시를 먹여 살리려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약 86%가 이런 시골로 이루어집니다. 인구의 약 90%가 농업에 종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부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평범한 농부의 집을 보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비가 올 때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이 보입니다. 빗물을 이용하여 목욕을 하는 아이가 보입니다. 이들의 집이에요? 방 하나짜리요? There are 8 people living in this house. It means 8 children, 2 parents. This is their bed, this one, 이 매트를 깔고 자나요? and they sleep on it. So they have another one, this for children. So 8 children sleep on this. They took it from the garbage there. 모두 이분의 자녀들인가요? 8 children belong to 이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him. 조는 몇 살입니까? He's a farmer. 월 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amajana atandatu amajana indwi 첫째는 몇 살인가요? uwambere 지금 무슨 일 합니까? he has gone to garbages to collect different things.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까? ngo icya gatatu urabona ukuntu baturagenda mwisha kuza guhangayika tukaronka ibijumba umugore nawe aza gutora amakara kuyarara ego barapfuye kweli bariho babiri barapfuye umwe afise imyaka 9 uwundi imyaka 7. 콩을 재배하는 존은 월 소득 10달러로 본인의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10인 모두가 같은 방바닥에서 잡니다. 집에도 전기가 없지만 존의 상황이 곧 만나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좋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부룬디에는 어디서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451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빈곤선 아래 살고 있습니다. 20명 중 1명이 영양실조나 굶주림으로 사망합니다. 현재 1미국 달러가 약 2,000 부룬디 프랑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 달러를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암시장에서 달러를 살 수 있는데 1달러는 약 3,000 부룬디 프랑으로 환산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들의 가치가 가장 높은 지폐인 1만 프랑이 약 3.3 미국 달러입니다. 부룬디에는 요즘에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존재하는 일자리는 여기에 없습니다. 경찰, 목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룬디에서 자전거를 가진 사람은 직업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농부들의 수확물을 시장으로 운반하면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짐을 어느 정도 거리나 운반하나요? One ton they might go and get back around 9 hours. 맨발이네요. 병 걸리지 않나요? In fact, they are taking them from another province, countryside. They earn 3,000 per day, approximately 90 cents. 그럼 다른 사람들보단 낫네요. Yeah, but they work hard. Imagine riding from one province to another, lot of kilometers, many hours. They also pay tax for that. 맨발, 찢어진 옷, 하루에 90센트만 벌면서 아이들이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 사이클리스트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10에서 12시간 동안 100에서 150km의 도시 사이를 이동합니다. 200kg의 짐은 내리막에서 자전거를 시속 70에서 80km 속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보행자, 자동차 혹은 커브길에서의 브레이크 고장이나 타이어 펑크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자전거로 언덕길을 오르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체력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트럭의 뒤를 잡고 갑니다. 반면 몇몇 사람들은 잡을 곳을 찾지 못하고 앞에 자전거에 매달려 가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까지만 보겠습니다. 혹시 더 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요, 그 유튜브에 부룬디 빈곤 또 이렇게 치시면 아마 27분짜리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우리랑 삶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해답은 찾지 못했고요. 단기 선교로 오시면 아마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실상을 보는 것들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NGO들이라든지 국제기구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 차로 이동하고 마을과 마을 사이를 다니고 이러니까 이분들의 실생활을 보는 것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의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안에서 이제 주민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큰 축에서 이제 교회 관련된 사역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6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건축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교회가 흙벽돌로 지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자꾸 무너지니까 사람이 막 죽고 그러니까 정부가 적어도 벽돌로는 지어라. 벽돌에다 시멘트도 발라라.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지은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막 몇백 개의 교회들이 또 몇천 개의 교회들이 이미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가서 다시 교회를 재건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 전액 지원을 하면 교인분들이 이게 선교사가 지어준 교회 그래서 막 다루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분들이 한 20% 정도는 부담할 수 있게. 근데 20% 돈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데요. 목사님 사례도 못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의 좋은 전통이 있죠. 날연봉. 와서 몸으로, 좀 속된 말로 몸으로 때워라. 그래서 와서 벽돌도 나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라. 그래서 이제 교인분들과 같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는 주일학교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어서 선생님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새로운 교과 교재들을 개발해 갖고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간 사역이 이게 좀 당분간 중단이 됐었는데 이제 조금씩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 중심으로 가툼바라는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을 중심으로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목회자 세미나, 신학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신학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제가 한국에서 이제 신대원 외에 이제 선교학 석사 과정을 따로 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어떻게 기회가 돼서 코로나 시대에 기회가 돼서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제네바 대학교에 또 석사 과정을 또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방통대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통대에서 아프리카학 석사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또 현지의 실정에 맞는 그런 신학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목회자분들 이제 세미나를 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단에 가서도 세미나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 중심의 여러 교회들, 예를 들어 뭐 교회 이름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침례교회, 가툼바 침례교회, 가툼바 에야세 교회, 가툼바 장로교회는 없고요. 부룬디에 가툼바 감리교회, 뭐 가툼바 뭐 연합교회 이렇게 다 불러서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 신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린이 부흥회, 이제 교사들이 실습할 곳이 필요하죠. 주일학교 교사들이 강습회를 받았으면 이제 어린이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시간이 될 때는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이제 발전기랑 몽땅 싸들고 가서 예수님 영화 보여주면서 새로운 율동 가르쳐주고 이제 부흥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조그만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이제 어린이들 오게 해서 이렇게 부흥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부룬디는 읽을 게 너무 없어요. 일반 교과서도 없고 동화책도 없고 사실 등록된 출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룬디에. 그래서 부룬디에서 책을 내고 싶으면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해외에서 책을 낸 다음에 그 책을 본인이 갖고 와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판사가 없습니다. 인쇄소는 한 나라 전체에 한 2-3개 정도? 우리가 보통 대학교 앞에 인쇄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한 2-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라 전체에. 그래서 워낙 읽을 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보급해드리고 같이 읽습니다. 안 읽으면 안 드려요. 그냥 드리면 또 팔거든요. 어디 가서 이제 성경책 하나에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5,000원 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1,000원도 못 버시는 분한테 4,000원, 5,000원 드리면 바로 시장 가서 팔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같이 읽어요. 읽고 그리고 선물로 헌계되면 드립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비전 트립. 그래서 코로나 때는 좀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는데요. 이제 비전 트립 팀 받아서 이제 그렇게 단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13년, 14년대에는 이제 소망교회 단기 선교팀이 다녀갔고, 그 뒤로는 이제 제가 NGO 사역을 하기 때문에 NGO 관련된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다녀가셨고, 2016, 17, 18년도에는 이제 충신교회 단기 선교팀이 르완다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룬디가 그 당시에 좀 위험하다고 소문이 나서 2015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르완다 장로교단이랑 협력해서 제가 르완다로 넘어가서 비전 팀을 인솔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진 모습입니다. 르완다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부룬디랑 르완다랑 언어가 똑같아요. 그냥 사투리 정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지 언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가서 쉽게 넘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겨주세요. 이제 이 사역을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NGO 사역이라고 하면 이제 좀 약간 선입관이 있는데요.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디아코니아 선교 사역, 봉사 선교, 또는 우리가 보통 기독교 교회에서 많이 쓰는 구제 사역,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린이 돌봄 센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이에요. 근데 유치원이라고 이름을 안 붙인 게 Children Care Center, 어린이 돌봄 센터거든요. CCC. 불어로 CCC를 읽을 때는 세세세예요. 그래서 세세세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세세는 사실 교육기관이 아니었어요.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저는 돼지를 키웠거든요. 2015년부터 2015, 16, 17, 18, 19, 5년 동안 돼지 키우고 20년에
그 돼지 키우는 거 넘겨드렸어요.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그러면서 마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화상 입은 어린이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했더니 부모들이 이제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려고 갈 때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바로 밥을 해야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물을 올려놓고 가는 거예요. 끓는 물을 이제 숯불 거기 위에다가 애들이 기어다니면서 거기를 탁 잡고 이불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디는 거예요. 디니까 막 물집이 이렇게 막 잡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안전하게 좀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 돌봄 센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타가소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돌봄 센터를 열어서 처음에는 이제 한 35명 받았어요. 조그맣게 지었으니까 마을에서. 그리고 두 번째에는 50명. 근데 50명을 했더니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35명으로 줄여갖고 이제 정원이 35명입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뭐 투표로 이렇게 제비뽑기로 이제 학생들을 뽑거든요. 매년 9월달에 9월 초에 8월 말 9월 초에 뽑거든요. 그러면 막 100여 명이 막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기 코스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린이들을 이제 보모 삼아서 말씀도 가르치고 왜냐면 그냥 놔두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알파벳도 가르치고 예의 범절도 가르치고 또 뭐 설교도 하고 뭐 체육 활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돼지 키웠습니다. 전 돼지를 잘 못 키워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갖고 태국에 그 자연양돈을 하시는 이제 장로님과 연결이 돼서 그 장로님 통해서 또 제가 태국에 잠깐 가서 또 자연양도법을 배워서 그래서 부른 뒤에 돼지를 키우는 사역을 이제 이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NGO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거의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돼지 사업을 했고요. 돼지 사업의 성공은 제가 평가하기는 한 70점 정도? 왜냐하면 돼지를 나눠드리는 가정은 한 80가정 정도 돼요. 훈련을 다 해서. 근데 지금 이제 40가정 남아서 이 40가정은 평생 직장으로 돼지를 전문적으로 키우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 70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떨어져 나가신 분들은 이제 돼지가 적성에 안 맞는 거죠.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이제 했는데 돼지를 키우려면 사실 큰 돈이 들어가요. 돼지가 1년에 몇 마리 새끼 낳는지 아세요? 한국은 보통 24마리 새끼 낳습니다. 12마리씩 2번, 6개월에 한 번씩 새끼 낳거든요. 그래서 12마리 사료값을 대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 그래서 첫 해에는 저희가 사료비를 100% 대드리고 둘째 해는 80%, 그 다음에 60%, 40%, 30% 이렇게 줄여 나가서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100% 자기 돈으로 사료비를 내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뭐 대여섯 배 소득이 늘어났고 많게는 20배, 30배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분들에게 다 사역을 넘겨드리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돼지 사업은 안 하고요. 그냥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돼지 키우는 거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좀 자립을 하니까 이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세지 만드는 기술, 발효하는 기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주민들이 조금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정육점을 연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발효를 해갖고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예를 들어 뭐 목살, 삼겹살 이렇게 나눠서 이제 팔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졌네요. 예, 손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은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정육점은 안 하고 바로 생돼지를 이제 업자들한테 바로바로 팔 수 있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장학생을 매년 한 340명 정도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학생 지원할 때도 또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사실 1년에 한 번 장학금 주고 사진 찍으면 정말 편해요. 사진 막 몇백 명씩 딱 세워놓고 장학금 딱 주고 사진 딱 찍으면 선교사님 사역 많이 하시네요 이러는데 그러면 애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만날수록 변하거든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보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났어요. 근데 애들이 장학생이 많이 늘어나니까 또 벅차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이제 제가 꼬셨죠. 섭외를 했죠. 그래서 이쪽에 장학생 20명을 주일학교 선생님이 관리를 하고 저쪽 동네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20명을 불러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이제 장학생을 만나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학 사업들은 그렇게. 그래서 왼쪽의 사진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임 사진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른쪽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만나서 장학금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요. 그리고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우선은 어려운 가정 위주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고아 가정을 먼저 주는데 막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든요. 유급하면 장학생에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학년을 다녔는데 또 유급을 해서 3학년을 또 다녀요. 그럼 귀한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2번 쓰이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낙제하면 장학생 탈락, 자기 돈 내갖고 해당 학년을 다시 올라가면 다시 복귀시켜주고, 이제 그렇게 동기부여를 했더니 첫 해에는 사실 유급률이요 한 40% 뭐 가까이 됐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말은 조금 그렇고 못 해요. 왜냐하면 전기도 없죠. 예습복습 어떻게 해요? 교과서도 없죠. 돈 없어서 교과서도 못 사죠. 학교 가면 요 딱 의자가 딱 요만하거든요. 강대상 거기에 4명이 앉아요. 그리고 교과서 하나 갖고 보다가 놓고 가요. 5반 애들 또 봐야 되니까. 자기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50점만 넘으면 유급을 면하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50점 못 맞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유급 제도를 만드니까, 유급하면 장학생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은 유급률이 뭐 10% 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애들한테 동기부여가 됩니다. 애들도 이제 알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게 돈 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12학년까지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쭉 지원을 하니까 이제 애들이 그런 졸업한 선배들을 보니까 애들이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임산부들 모자 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 후원을 받아서 이제 임산부들 50가정을 한 마을에서 선발을 해서 이분들 1년에 2번 그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피 검사 뭐 이런 것들 건강 검진 시키고, 그다음에 필요한 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거 음식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여성만 이렇게 교육을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열자고 해서 아버지도 불러다가, 왜냐하면 남자들이 한국처럼 가부장제가 심해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집에서 그러지만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임신한 여자들이 밭에 가서 일하죠, 빨래하죠, 음식 만들죠, 애기 돌보죠, 다 해요. 남자들은 밖에 가서 맥주 사 먹고, 맥주가 싸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지 또 이렇게 가르쳐 주면 또 잘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좀 삶이 변했다는, 가정이 변했다라는 그런 간증도 받고 그럽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집 짓기 사업인데요. 이제 집이 비 올 때마다 막 녹아서 초콜릿 녹듯이 그냥 녹습니다. 왜냐하면 진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을 보시면 집이 이렇게 무너지면 저희가 왼쪽의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새 집을 지어드립니다. 현지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 새 집 짓는데 한국 돈으로 60만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집을 지금까지 한 230채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물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힘들죠. 그래서 우물 파려고 했더니 우물 파는 기계가 없네요. 옆 나라 뭐 르완다나 우간다만 하더라도 우물 파는 기계가 있어요. 돈만 내면 우물 파는 사람들이 와서 파줘요. 근데 부룬디는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우물 파는 기계도 없네요. 한 5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우물 파는 기계 하나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사역하기 바쁘죠.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하면 2년을 기다리래요. 우선 팔 데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우물을 안 파고 정부의 상수도가 마을마다 연결이 되거든요. 마을에,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마다 상수도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1km 정도 이렇게 2km 정도 이렇게 조그만 파이프로 연결해서 마을에 이렇게 수도가를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물탱크도 위에다가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식수를 쓸 수 있게 공동 수도가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또 약자분들을 저에게 붙여주시는데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뒷부분에 나올 테니까요. 이 장애인분들을 이제 봉제 기술을 가르쳐주고 또 컴퓨터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협동조합센터인데요. 가툼바 마을에 있다고 해서 가툼바 협동조합센터. 그 한국의 그 카톨릭 재단 중에 바보의 나눔이라는 재단이 있어요. 그 바보의 나눔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 협동조합센터를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는 일이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배우고 협동조합으로 뭔가 창업을 할 수 있다 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창업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혜택을 본 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 빵 공장을 연 장애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제 화덕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이제 콩고 쪽에 학교에 납품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룬디 대학교 안에, 수재들만 모이는 부룬디 대학교 안에 장애인 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학교 안에다 매점을 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매점을 열어드렸어요. 다행히 학교에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 같은 이제 외국인이 가서 이제 설득을 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잘 돼서 장애인 학생들이 이제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제 차비를 해서 왔다 갔다 이제 학교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학용품을 시내에서 도매로 사갖고 와서 이 마을에 와서 파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목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대출해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소득을 얻고, 최근에는 이제 택시를 사고 싶어서 택시를 사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대출을 해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워낙 읽을 거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지어 동화책, 키룬디로 된 동화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한 권씩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다음에 별주부전, 흥부와 놀부, 소가 된 게으름뱅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전래동화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고 현지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동화책을 만들어서 현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전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양광 전기의 전자도 몰랐는데 한국에서 고등학교만 잘 졸업을 하면 전기 배우잖아요. 뭐 I는 R분의 V, 뭐 기억하시죠? 네,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전기 기술자가 돼서 이제 태양광 전기를 설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시골 교회에 또는 보건소에 또는 학교에 태양광 전기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설치 못 해드려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LED 전구 한 10개 정도 켤 수 있는 조그만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초 이래로 창세기 이후로 불이 없는 지역이 부룬디는 90%가 넘습니다. 전기에 전자도 못 들어본 분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기 보급 사역은 되게 중요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난민 캠프가 많아요.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난민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혜 때문에 이재민이 되신 분들은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지원하는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컨테이너를 보내고 있어요. 비정기적인 사업으로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냈고 재작년에도 보냈고 그 재작년에도 보냈고 그래서 올해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안 입는 옷들 또는 뭐 컴퓨터, 데스크탑, 뭐 노트북, 또 컴퓨터 악기 이런 거 악기, 피아노, 성가대 가운, 뭐 의자 여러 가지들 보내주시면 물론 좋은 걸로 보내주세요. 이제 보내주시면 그거 모아다가 이제 부룬디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룬디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2년 전부터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소외자한테 좀 눈길이 가요. 저희도 어렵게 살았고 저희 아버지도 중풍 걸리셔서 7년을 앓다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저희 집은 기초생활 수급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분들과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좀 자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경제적인 자립,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 특강 같은 거 하고, 예,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부룬디에 돌아가면 이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 계획이에요. 물론 만드는데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걸리겠죠. 그래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유통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슈퍼마켓. 그래서 그 사업, 아까 그 협동조합 센터 있잖아요. 거기 1층, 거기가 장소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슈퍼마켓을 좀 해보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장애인분들 컴퓨터를 가리켜요.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컴퓨터는 당연히 필요하죠. 이제 4차 혁명 시대잖아요. 그런데 부룬디는 아직까지도 모든 문서들을 타자기로 만들어요. 타자기 딱딱딱딱 치는 거 아시죠? 전기 없이 하는 거, 그 타자기. 구청들 옆에 가보면, 동사무소 옆에 가보면 이제 비서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타자기 이렇게 대서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타자기로 하면 경쟁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조그맣게 컴퓨터실 하나씩 옆에다 만들어 드리고, 타자 치는 것만 연습해 보시면 장애인분들이 와서 그 문서 대신 만들어 주고 이제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장애인분들에게 이제 워드 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ABCD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손 자리 이렇게 누르는 거 가르쳐 드려야 되죠. 이렇게 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도록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그런 거 일일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앞으로 비전인데요. 농업과학기술대학교를 좀 설립하는 게 이제 비전입니다. 부룬디가 90% 이상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지어요. 그냥 씨앗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기다려요. 한국처럼 이제 묘종 이렇게 모내기 그런 것도 안 하고요. 뭐 이렇게 도랑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막 흩어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서가 없게 막 씨가 뿌려지니까 생산량이 적은 거죠. 하다못해 이런 간단한 거라도 좀 가르칠 수 있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강한 IT 그거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스마트팜도 가르쳐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룬디 선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 고민이에요. 부룬디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사역지에 사역을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또 아침에 출근하러 가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집에 돌아올 때 마음이 제일 무거워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침대에서 자거든요. 근데 아까 그 동영상 보셨죠? 그냥 흙바닥에서 그냥 돗자리 하나 깔고 8명이, 그 집은 8명이 자네요. 그리고 애 2명이 굶어서 죽었다고 하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니까 제가 사는 삶과,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으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분들과 함께한다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서 보면 또 제 삶과 그 현장에 있는 그분들의 삶이 너무 갭이 커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이렇게 마음이 미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과 똑같은 삶을 한다면 제가 이런 사업들을 이제 기획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짜낼지 그렇게 못할 거예요. 현지인처럼 살면 정말 타전처럼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딜레마예요.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생활 수준이 그렇게 못 되니까 여기에서 딜레마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룬디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함께 하실 분들, 선교사로 오시면 더 좋고, 아니면 1년 6개월 단기 봉사자로 오셔서 도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은다버브 선교 센터가 있으니까 그 센터로 갔다가 거기에서 한 10개월 계시고 저희 쪽으로 한 2, 3개월 계시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비전 트립도 좀 많이 오시고, 또 오늘 보니까 주보 보니까 뒷부분에 비전 트립 팀 모집하더라고요. 태국은 20명, 부룬디는 10명. 부룬디가 먼저 마감이 되기를
예, 기원합니다. 네, 그래서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역을 종합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 2022년에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짤막하게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너무 조곤조곤 얘기하셔서 영상에 이제 음악 들으시면서 좀 잠을 깨시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동화책 만든 거예요. 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호랑이 그거고요. 애들에게 학교에 날아가서 동화책 나눠드리고 저거 그림 뭐죠? 단어장 그것도 만들었고 학교에 이제 책상 걸상 이렇게 지원하는 사역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도 이렇게 지어드리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생들 월별로 만나는 월간 모임, 이건 교사들 월간 모임.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서 이제 학비들 직접 만나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학생이 한 340명 정도 되고요. 이건 고등학교 졸업식이에요. 저희 장학생이 졸업하는 모습이에요. 고등학교 진학률이 4%밖에 안 되니까 고등학교 저렇게 졸업하는 거는 아주 큰일입니다. 장학사업을 하다가 애들을 더 매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합창단을 조직했습니다. 합창단 애들이랑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 제자훈련처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사회 리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월 첫째 주 주일날 합창단 공연을 해요.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원 모습이에요. 애들이랑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안타까운 소리지만 유치원이 망한 유치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물건들을 보내주셔서 애들이 그런 물건들을 활용하면서 하고 있고요. 저거 다 이케아에서 사갖고 간 겁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물건들 사갖고 가서 애들 나눠주고 있고요. 얘네들은 유치원 졸업한 애들을 이제 장학생으로 이제 모집한 거고요. 이제 임산부들 보건교육하고 있습니다. 애가 며칠 만에 나오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약 지원하고요. 얼마 전에는 강병화 선교사 사역지에 말라리아 큰 통으로 이제 한 1,000명분을 기증했습니다. 후원이 들어오면 같이 나눠야죠. 안 그러면 약이 이렇게 유효 기간이 끝나니까요. 여기 장애인 센터예요. 허허 벌판에 이렇게 장애인 센터를 지었고요. 이 센터에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단기 보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증 장애인분들 보호 사역을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런 중증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기 보호 사역을 하반기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건 장애인분들 월간 예배 끝나고 식사 대접하는 모습, 장애인분들을 이제 재봉틀 가리키는 모습, 장애인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분들 이제 컴퓨터 교실 하고 있고요.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달 만나서 동기부여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한센인이에요. 한센인 분들 6분을 또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응어지진 게 많으세요. 아무도 같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한센인 분들이 같이 밥 먹자고 해서 그때부터 계속 점심 같이 먹고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태양광 전기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내랑 같이 이제 아내도 옆에서 지켜보더니 본인도 할 수 있겠대요. 그래서 남성교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짓기 사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왼쪽 집이 오른쪽 집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이제 상수도 수원지에서 지하수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이제 또 물탱크까지 이렇게 올려갖고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긴 루안다 교회예요. 루안다 교회 건축을 도와드려서 이렇게 크게 잘 지었고요. 또 부룬디에 있는 교회들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한국에서 헌옷들 모아주시는 거 이렇게 한국에서 모아가지고 부룬디로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헌옷들을 받으러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저희는 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좋아하시고 가방도 좋아하시고 안 쓰는 헌옷, 또 아동부들 수련회 끝나고 티셔츠들, 유니폼들 그런 거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부룬디 이제 협력교단 EAC 외에 여러 가지 협력교단이 저희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 찾아가서 성경 같이 읽고 성경책 나눠드리고 또 목회자분들 초청해서 신학교육, 신학 강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신학 강의 한 10개월 정도 하면 이제 한 수료증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 모습이었고요. 아내가 교단 행정 일을 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권도를 가르쳐요. 지금 태권도
전화교회 처음에 2013년도에 제가 태권도 3단을 땄거든요. 지금 5단 됐습니다. 그래서 5단으로 그리고 이번 1월에 부룬디 국가대표 태권도 코치가 됐어요. 그래서 원하면 이제 올림픽도 나갈 수 있는데 나가서 창피만 당할까봐 이제 안 나간다고 했고요. 예, 아무튼 태권도가 좋은 게 극기랑 홍익 이 두 정신이 있거든요. 극기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을 의미해요. 일맥상통해요.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홍익은 서로 사랑하고 인간을 널리 이룩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태권도에 무슬림 친구들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역이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셨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했죠. 다 전화교회가 2013년도에 저를 부룬디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오지에,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그 오지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교 사역이 많이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동역자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저희 부룬디 동역자분들이에요. 왼쪽 아래에 좀 시커머신 분은 이제 그 예산에서 오신 장신대 신대원 3학년 전도사님인데 이제 견습 선교사를 1년 다녀가셨고요. 요번에 4월에 이제 철수하셨어요. 1년 잘 마무리하셨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저고요. 그 옆에 이제 남해련 선교사. 그다음에 왼쪽에 오른쪽에 이제 두 사람 한국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정말 귀해요. 나이가 이제 32살, 31살 이렇게 됐는데 부룬디의 장기 선교사로 뭐 20년, 30년 하시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선임 선교사가 없네요. 감리교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임 선교사 해드리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 1년 동안 이분들과 같이 이제 사역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분들은 배우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 10명이 넘는데요. 그분들이 다 저희 템포원 부룬디 지부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랑 10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4년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이제 부룬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이분들이 든든하게 현장에서 사역을 해주고 감당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하실 때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또 기도 제목 하나만 급하게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콩고 국경 쪽이거든요. 부룬디가 이렇게 있으면 강병화 선교사 사역지 은다바 부성고는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한 60km 올라가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제 서쪽으로 한 20km 정도 간 곳이에요. 이쪽은 콩고 국경이고요. 이쪽이 탕가니카 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수 근처에 이제 모든 물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유속이 느려지니까 자꾸 강이 범람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1, 2주 사이에 이렇게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배도 띄웠죠. 저희가 원래 그냥 흙바닥인데 사람들 다니려고 배도 띄우고 거기에 수영하는 애들도 있고 이제 철없는 애들은 수영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천막으로 이제 집을 짓고, 저희가 조사하는 바로는 교인들만 한 1,300가정이 저렇게 됐고요. 안 믿는 사람까지 하면 2,000가정이 넘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속히 물이 다 빠지고 수해가 복구가 돼서 속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지난 10년간 여러분이 저를 부룬디에 보내주셨기에 이렇게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